안녕하십니까, 엄윤웅입니다. 지난 78강에서는 덴틴의 BMP를 코팅한 몰더블 오토비티 BMP를 이용해서 발치 후 먼저 소켓 프리저베이션 또는 GBR을 시행한 후 약 3 내지 6개월이 경과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술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간한 관련된 논문과 더불어서 이 술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78강에 소개해드린 증례를 요약한 것입니다. 발치하였고 발치 후 약 2, 3주 지난 후 플랩을 열어서 그래듈레이션이 보이시죠. BMP가 코팅된 덴틴으로 소켓 프리저베이션 또는 GBR을 실시하고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었는데 남아있던 소켓의 박할월의 경계가 보이고 새로 형성된 뼈가 보입니다. 물론 덴틴 자체가 콜라겐 베이스드 마테리얼이기 때문에 3개월 후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프트한 콜라제너스한 네이처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랩을 여실 때에는 인시전 후 바로 플랩 리플렉션이 아니라 블런트 다이섹션을 해서 이 부위를 보존하면서 조심스럽게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핀하고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이었고, CT 팔로업에서 GBR을 시행할 때의 모습이고, 좌측이 두 번째 사진이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이때 3개월 지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라디오 오페시티가 약간 증가하였고 크레스탈 에어리아에 코티칼 본의 마진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식립 후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바칼 쪽에 코티칼 본이 상당히 형성되었고 캔슬러스 본도 형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의 보철 술식을 시행한 것까지 저희가 78강에서 소개드렸고, 오늘은 그 보철 술식 후 9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임플란트와 파이널 보철물이 올라갔고요. 바칼 쪽에 코티칼 본이 또는 링괄 쪽의 코티칼 본이 덴스하게 임플란트 넥 주위로 잘 형성되어 있고, 특히 그 밑에 캔슬러스 본이 프로세틱 로딩과 함께 잘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철 후 9개월 후에 CT 모습이 추가됐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트래피난 바이옵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식 후 3개월 때 트래피난 모습에서는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안 된 임머처 우분본 캔슬러스 라이칸 본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일리 바스큘라스 티슈가 이 본들을 서포트하고 있어서 곧 골수를 형성한, 즉 라멜라본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덴틴 파티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3개월에 이미 덴틴 파티클은 거의 흡수되고 새로운 뼈로 완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BMP 코팅한 덴틴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2022년 12월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오럴 앤 맥실로페이셜 임플란트, 일명 조미라고 하죠. 조미에 출간되어서 이 논문의 소개와 함께 또 새로운 증례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널 본의 흡수를 저희가 측정하였는데, 덴틴의 BMP를 코팅한 경우 이니셜 리접션이라면 하악과 상악으로 나누어 봐도 똑같은 양상을 볼 수가 있겠으며, 특징적인 것은 초기 이식 후 2차 수술을 하기 전까지 0.65mm의 흡수가 있었지만 그 다음 보철물을 올리고 1년에는 0.55mm, 또 2년에 0.29mm 해서 최초의 흡수되는 양 이후에는 보철물을 올리고 나서는 매년 마지널본의 흡수량이 매우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저희가 엑스레이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피지올로직 로딩과 함께 코티코 캔슬러스 본이 점점점 리모델링 돼서 넥 에어리아에 잘 형성되고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3 내지 6개월 후에 히스토몰포메트리를 보면 새로운 골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미 평균치를 넘어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좀 전 조직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듯이 남아있는 덴틴의 양이 4 내지 5%,
BMP가 코팅된 경우에는 남아있는 덴틴 파티클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이식제가 40에서 50% 또는 60%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남아있는 논문들에 비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과 관련해서 수록된 또 다른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구축 제2대구치고요. 발치 후 2주 됐습니다. 플랩을 열고 GBR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주 후에 플랩을 다시 열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씹기 위해서 트래핀 바이옵시 한 것이고요. 여기 윗사진에 보시는 남아있는 소켓의 박칼월의 마진이 보이고 새로 형성된 뼈가 보입니다. 물론 우분본이고 아직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딩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덴틴 자체가 콜라제너스 네이처이기 때문에 이 플랩을 여실 때에는 반드시 블런트 다이섹션으로 여셔서 여기 남아있는 우분본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1mm GBR에서 또 본그라프트를 한 사진입니다. 예, 발치 전의 모습이고요. 많이 녹았죠. 그리고 발치하고 2주 후에 GBR을 시행했습니다. 크레스탈 에어리아에 덴틴 파티클이 보이고요. 그리고 10주 후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상당히 레디오 오페시티가 증가했죠. 요때 모습을 저희가 임플란트 심기 전에 트래핀 바이옵시를 해서 히스톨로지로 잡아냈고요. 그 보철물을 하고 약 2년 후의 모습입니다. 여기 경계 부위에서 코티칼본은 박칼 쪽, 링괄 쪽으로 이미 완성이 돼 갔고 안에 캔서러스 본도 상당히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보철물이죠. 이때 바이옵시를 보면 완전한 자가골 또는 우분본으로 완전히 형성되어 있고 하일리 바스큘라라이즈 티슈로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덴틴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 진하게 염색된 부위를 확대해 보니까 신생골에 완전히 둘러싸인 덴틴 파티클이 보이고 이 파티클도 현재 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에 논문에서 통계로 보여드렸던 신생골 형성량으로 완전히 대치되어 있고 남아있는 덴틴은 4 내지 5%밖에 없는 이유를 히스톨로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죠. 그리고 이 2년 경과된 사진을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즉 GBR 10주 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박칼 코티칼본의 경계는 완전히 없어지고 임플란트 내부로 코티칼본이 성장해 올라가 있고 링괄 쪽에서도 끊어진 코티칼본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져서 새로운 코티칼본이 형성돼서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 캔서러스 본도 펑셔널 로딩과 함께 잘 발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11.5mm 길이의 임플란트인데 지금 이렇게 코티칼본이 형성된 곳까지 쟀을 때 11.2mm, 즉 2년 동안에 약 0.3mm 흡수된 것으로 보이죠. 이 하악 제2대구치에 먼저 GBR 또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한 후 3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논문과 관련됐습니다. BMP를 코팅한 덴틴의 조직 검사를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좌측 사진은 월이 사운드 할 때 30세 남자의 47번으로서 9개월 동안 자연 치유된 경우의 조직 슬라이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잘 발달된 우분본, 임모처본, 미네랄라이제이션은 덜 돼 있지만 하일리 바스큘라라이즈드 소프티슈가 서포트하고 있는 아주 잘 발달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운데는 78강의 환자이며 오늘의 첫 번째 케이스죠. 역시 3개월에 굉장히 잘 발달된 우분본, 임모처본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덴틴 파티클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9개월 자연 치유의 결과와 3개월 BMP를 코팅한 덴틴의 이식의 결과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 다음 오늘의 두 번째 증례 45세 남자 하악 제2대구치에서 BMP를 이식하고 10주 된 사진입니다. 역시 똑같은 모습이죠. 웰 디벨롭 오분본, 임모처본이지만 하일리 바스큘라르 티슈고 여기서 덴틴 파티클만 하나만 찾은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결과로 보는 메시지는 저희 논문과 일치해서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 6 내지 9개월에 자연 치유되는 경우의 모습을 BMP를 코팅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양상으로 오븐본을 형성하고 있고 남아있는 덴틴 파티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즉 굉장히 턴오버가 빠르고 흡수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 2는 서지컬 테크닉입니다. 덴틴에 BMP를 코팅한 제재를 놓고 3개월 있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플랩을 열 때는 인시전 라인을 넣은 다음에 바로 리플렉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트래핀한 바이옵시 사이트지만 딱딱한 것이 아니라 덴틴 자체가 콜라겐 네이처므로 우분본이 되면서도 콜라제너스 네이처를 보이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와 즉 진지바와의 바이오 컴패터빌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제껴내시면 따라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플랩을 여실 때에는 블런트 다이섹션으로 메스를 이용해서 여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렇게 트래핀한 에어리아와 진지바의 경계를 보시면 거의 경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바이오 컴패터블하게 잘 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때 플랩을 실제로 어떻게 여는지 동영상으로 몇 개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미닝이었습니다.